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요. 건강 정보를 준비해놨는데 겨울철에 이거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돌연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보죠.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호남 지방에서 시작돼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수도권에 오늘 밤부터 빗방울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만큼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여전히 뿌옇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이 미세먼지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밤부터 해소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포근한 날씨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4도에서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7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 여전히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건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새롭게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건강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의사 김호곤 원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상이 원래 그 민혜영 원장님은 원래 세게 입으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옆에서 어울리는 복장이 쉽지 않은데 오늘 의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이제 방송 중에 네. 제가 이제 주제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 행복한 아침에 제가 건강전도사로 나왔습니다. 네. 촌철살이란 건강 상식으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촌철살인. 자, 그럼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겨울에는 이게 떨어지고 이게 심해진다. 뭐지? 겨울철에? 뭐가 그거 아닐까요? 떨어지고? 겨울철에 돈이 떨어지고 가난이 심해지고. 저는 그거 같아요. 겨울철에는 뭔가 활동성이 좀 떨어지고 네. 집에만 추우니까 박혀 있잖아요. 집콕 생활이 좀 늘어난다. 겨울철에, 이런 거 아닌가? 그래, 겨울철에 뭐가 떨어지고 뭐가 심해진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뭘까요? 이게 뭐예요? 치주염인가? 그러니까요. 아니 겨울철에 대체 뭐가 네. 떨어지길래 저게 심해질까요? 그리고 네. 옆에 보면 뭔가 피부가 좀 피부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전문가 세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명이서 같이 네. 이제 답을 좀 만들어 보는데요. 네. 겨울철에는 면역력 떨어지고 만성염증이 심해진다.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염증이 심해진다. 사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요즘 현대인들은 이 가슴속 한켠에 위염과 사표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표를 갖고 다니는 아니, 거 저도 저 건강검진 할 때마다 겁나는 게 위염 뭐 이런 부분인데요. 네. 없으세요? 아직 멀쩡해요? 저 멀쩡해요. 저 멀쩡하고. 괜찮네. 예전에 약간 급성 대장염 이런 거 갑자기 앓은 적이 있었는데 네. 요거는 한 일주일 내내 떡볶이를 복용한 결과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요즘에 건강검진 할 때 염증 수치 나오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저 사실 뭐 위염도 너무 많고 피부염도 너무 많다 네. 보니까 염증이라고 하면 걱정보다는 그냥 무시하시는데요. 네. 염증을 무시하시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네. 있는 거거든요. 오. 특히 정수 씨 얘기한 것처럼 현대인들이 사표와 염증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사표는 던져내지 못해도 염증만큼은 떨쳐내야 하십니다. 네. 요즘에 저 피 검사해 보면 염증 수치라는 게 바로 나오죠. 나오죠. 네. 그게 높으면 또 왜 이러지? 뭐 이러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네. 피 검사를 하면 보이겠지만 뭐 눈에 염증이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또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또 염증에도 이름이 붙는데요. 네. 그래서 이 만성 염증
염증 질환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실제로 이 염증 때문에 크게 고생하셨다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속에 잠을 잤어요. 무엇이 사랑인지 눈물인지 나 어떤 날은 대박치고 어떤 날은 바닥을 치고 가슴 치다 박수치고 울고 웃는 인생 열차 잘 나간다 뽐내지 마라 못 나간다 기죽지 마라 너나 없이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열차 흔들흔들 비틀비틀 구비구빗길 올라가면 내려오는 인생이란 길 특별할 거 없더라 영원한 거 없더라 앞만 보고 달려라 인생 열차야 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이제 그만 좀 하시겠습니까? 에너지가 뭐. 대박이네요. 아니, 인생 열차가, 아니, 그 인생 열차라는 제목만 들으면은 예. 춘천 열차 좀 약간 천천히 갈 것 같은데, 그게 복주기 관차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행복한 아침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네. 아니, 뭐, 활기가 넘치세요. 에너지가 너무 좋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송 많이 하시고, 그냥 활약을 하시니까 방송인이구나, 이렇게 하실 텐데, 가수가 본업이에요. 네. 꾸준히 노래는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쵸. 제가 74년도에 네. 나는 몰라요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뭐 45년 이상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아주 제가 케이팝 원조고요. 아, 케이팝 원조시라고요? 네. 그럼 외국에서도. 그렇죠. 제가 일단 홍콩부터 시작해서 네. 미국의 라스베가스 플래밍고 대형홀에서 제가 공연을 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저 홍콩과 미국에서 키트킴? 네. 귀여워. 제 영어 이름이요. 키티 킴입니다. 네. 그걸 이제 바다로 네. 이렇게 바르면요. 발라가지고 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뭔가 이게, 이 노래 실력이요. 이거 원래 타고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제가요. 예. 저희 아버님은 테너 가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또 우리 이미자 선배님처럼 꾀꼬리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네. 너는 가수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예.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연하고 우리나라 왔을 때 그 8군 안에 유섬 클럽이라고 미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키리킴으로 디노쇼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저희 아버님을 게스트로 저희 아버님이 그냥 오소레미요 뭐 이러면 그 노래하는 가족이에요. 미국 언니들이 네.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바라보다가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오더니 오 판타스틱 그러더니 볼에다가 입술에다 뽀뽀를 쪽쪽쪽 하셔가지고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외국 여자한테 키스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 음악인의 피가 흐르는 거고 예. 사실 에너지가 엄청나시잖아요. 이게 체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체력은 타고났어요, 제가. 타고났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나는 절대로 병이 안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뭐 그냥 급성 간염도 걸리고, 또, 갑상선도 걸리고, 뭐, 별의별 게 다 걸려요. 뭐 치은염도 걸려봤고, 그냥 이상하게 이런 염증 쪽으로 굉장히 제가 친하게 살고 있었어요. 활기가 이렇게 넘쳐 보이시는데 그 예전에는 만성 염증 때문에 고생을 네. 하셨대요. 예, 많이 고생했어요, 저. 역시 이게 아마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예. 드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고 이런데도 업소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막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연락 오면 또 가고 막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로, 스트레스 이런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요. 뭐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급성 염증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나 살면서 네. 한 번쯤은 겪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는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또 행복한 아침 영상으로 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병장수를 꿈꾸는 100세 시대. 하지만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순 없는 법. 당신의 몸은 안전하십니까?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 사이 맛집으로 통한다는 한 식당. 만나자마자 인사 대신 패기 넘치게 정작 패기부터 보여주는 사장님. 이처럼 불타는 열정을 더해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맛과 비주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해물탕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고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장님의 건강. 장사를 처음부터 했을 때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잇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잇몸이. 바쁜 일상 속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다는 현수 씨의 치주염. 잇몸을 지탱해주는 치조골이 녹아내리는 질환인 치주염은 나중에는 치아가 저절로 빠지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데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노력과 큰 병이 아니란 생각에 치주염을 방치하고 있다는데, 한편 사회생활 베테랑 현수 씨만큼이나 건강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회초년생 유정 씨. 낯선 환경과 익숙치 않은 업무로 인해 전에 없던 증상이 생겼다는데요. 요즘에 좀 뭐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요즘 좀 자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할 때도 화장실을 많이 가고 사실 좀 눈치 보여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말 끝나기 무섭게 제까닥 신호를 보내는 장 트러블. 혹시나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어 장시간 지켜보니 유정 씨 나름대로 물을 마시며 살살 통증을 달래봐도 차도가 보이지 않는 듯한데, 결국 참다 못해 또다시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는 유정 씨. 이대로 가만둘 순 없어 발벗고 나선 제작진. 심리적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될 정도로 민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우울증까지 동반할 정도로 큰 염증 질환입니다. 치료 대신 참고 넘기며 병을 키워온 두 사람. 몸 밖으로 빨리 밖으로 내보내려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에게 상담과 진료를 받아보는데, 과연 두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오래 몸을 썼기 때문에 생길 수 있고, 그런 질병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평생 동안에 병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걸 자랑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더 위험하죠. 혹시 저 이거 이것도 그런 것도 염증이. 전문의의 말에 화들짝 놀라 촬영하다 말고 대뜸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는 제작진. 얼마 전부터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데, 치주염부터 피부염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증상으로 시작해 건강에 적신호를 울린다는 염증 질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아니 진짜 영상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 만성염증이 정말 무서운 병이고 사실 보면서 남일 같지 않으셨잖아요. 예, 저도 염증 같은 걸 많이 걸렸었어요. 얼마 전에도 두드레기가 생겨가지고 여기 뭐 조금 나길래 긁었는데 점점 퍼지고 배 있는데도 조금 이렇게 나서 근지러워서 긁었더니 또 막 번져 올라오고 등 뒤에 올라오고 이거 막 큰일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 비법으로 아주 그냥 콱 물리쳐버렸습니다. 그 비법이 뭔지는 이따가 얘기해 주실 건데 저도 어렸을 때 혓바늘이 자꾸 서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이제 세 분이 나와 있던 사례 같은 경우 보면 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염증 그러면은 뭐 그냥 평범한 거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자꾸 차근차근 안 좋아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피부가 이제 괴사가 된 것처럼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막 염증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딱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저 사례자분들이 병원에도 저런 분들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급성염증이 아니고 저런 만성염증 상태로 오시는 분들은 진단을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불편한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해도 평상시에 나의 건강을 갉아먹고 나의 일상을 좀먹는 저런 질병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보시고 본인들한테도 잘 관리가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도 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엄청나게 쭉 떨어지고 네.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나중에 수명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네.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저 아까 양치할 때마다 얼마나 겁나게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치실 좀 하다가 이거 쿡 찌르면 피가 좀 나고 이래서 뭐 이런 거 뭐 개의치 않고 피 좀 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방치하면 이거 염증이 이게 염증들은 그럼 다 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염증에 대한 얘기를 너무 무섭게 풀어드리다 보니까 걱정하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염증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반응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외부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항해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싸우는 전쟁이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포, 그러니까 겉에서 들어온 유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인 거거든요. 다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좋겠어요? 천천히 끝나야 좋겠어요? 빨리 끝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증상이 조정박살. 순간 심하게 일어나지만 빨리 끝나는 급성염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 몸에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성염증은 엄밀히 말하면은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준비해라 하고 하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만성염증은 우리 집 안에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도잖아요.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나중에 되면은 그게 막 묵히가 냄새도 나고 부패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되면 집안 온통이 막 난리가 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듯이 제가 이제 염증을 풀이해 보면요. 네. 이 염증 보시면은 불화자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까 이정수가 말했듯이 오늘 해답이 이 옷에 있습니다. 옷을 보시면 이 불 2개가 탁 불이 타오르잖아요. 옆에 또 불 또 있네요. 그래서 이 불이 날 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입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 불씨가 잦아지지 않습니까? 집안에 아니면 산 같은데 불씨가 잔재된 불씨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되면 어마어마한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씨를 끄러 갔는데 계속 불씨를 헤쳐가지고 다 끄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 몸속에 나중에 되면은 인체에서 만성염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근육, 관절, 그다음에 혈관, 그다음에 뇌혈관, 곳곳에 영향을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불 확 이러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확 맵고 짜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만성 위염을 달고 살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먹는 식습관 중에 일단 맵고 짜게 먹는 거 이게 네. 이제 소화기관 쪽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식습관 중에 하나고요.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계속 매일매일 먹는 술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불을 확 태워갖고 그냥 몸 구석구석에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쁜 건 염증이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병원 가봐 빨리 이게 아니라
에휴, 원래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엄청나게 큰 염증이 되면 그때 발견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역할도 중요해요. 맞아요. 위험 좀 있다고 야, 다 있어. 다 있어. 아유. 너만 있냐? 다 있어. 마셔. 맞아. 이게 아니야. 남의 몸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염증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만성 염증이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 또 무서운 거죠? 오, 저렇게 막 올라오는 게 오늘 화면 세네. 작정했는데요. 무섭지 않아요, 보면서? 이거 웃을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저희가 공포 분위기예요. 근데 저걸 고치면 되니까. 무시무시. 다스리자 이거니. 그러니까 만성염증을 그대로 방치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괜찮아 다 있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만성염증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 첫 번째가 동맥경화예요. 염증이라는 게 아까 면역세포와 싸우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염증 상태가 되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서 혈관벽에 작은 틈새나 손상받은 사이로 이 끈적끈적한 염증 매개물질들, 혈소판, 뭐 기름 찌꺼기 이런 것들이 엉겨붙으면서 안에 있는 벽을 점점 더 두껍게 만드는 동맥경화가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동맥경화가 정말 심해질 경우에는 막혀서 협착이 생긴다거나 혈전 같은 것들 때문에 경색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질환인 거죠. 이 동맥경화가 발생하면은 심장 마비도 걸리고요. 협심증, 그러면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질환이 발생하고 이 뇌질환, 심혈관 질환들이 발생하는데 중풍 아시죠? 네. 이 중풍이 바로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반신 불수가 되고 언어 장애가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온 가족들이 다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심한 상태까지 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또 뭐 치매까지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뇌혈관을 타고 뇌세포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뇌세포에도 염증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뇌세포를 파괴해서 우울증 같은 감정 기복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발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한 병원에서 치매로 사망한 분의 뇌를 검사를 해서 신경세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 하나가 만성염증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암도 유발한다 이런 얘기 또. 그렇죠. 만성염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염증이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조직을 변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DNA의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장기에 지속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해당 장기에 암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았는데요. 남성은 38%나 높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29%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암들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고 암이 또 전이가 되잖아요. 네. 보면은 병원에 가면은 폐암이라든가 위암으로 갔는데 아이고 3개월 후에 가니까 아니 암이 또 대장으로 갔습니다. 아니면은 뭐 저쪽으로 신장으로 갔습니다 하고 전이 되잖아요. 그 암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만성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합병증을 발생하고 또 전이가 되고 심하면은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동맥경화 있었고 치매 있었고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만성염증이 왜 생기는지 이것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곳곳에 막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한번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스트레스도 문제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보고서 네. 하나씩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네. 만성염증이 생긴다. 첫 번째 건데요. 운동부족. 운동 부족 너무 좋지. 너무 심한 운동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좀 해요, 조금. 그래요. 신체가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그 스트레스 물질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절이라든가 아니면 연골 이런 것들도 염증이 생기는데 조금씩 움직여 주셔야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희 씨나 이정수 씨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운동을 어떻게 좀 하세요? 아, 저 요즘요. 네. 요즘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전에는 네. 작심삼일로 그냥 사이클도 탔다가 뭐 혼자서 스트레칭 했다가 이게 재미없거든요. 네. 내 음악 빵빵빵 나오면서 막 흔드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이재용 MC는 어떻게 운동을? 저는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서 몇 시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는데 매일 꾸준히는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신체활동 지침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운동 강도가 중등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했는데 그 정도는 살짝 땀이 나고 숨이 좀 찬 정도. 그래서 이 정도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총 150분, 2시간 반 정도죠. 그리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일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기준이 아니고 일주일 단위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사실 다들 이 정도는 좀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게 문제인데. 몰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네. 아, 그러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만보 걷기 하지만은 만보 걷기도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보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있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의자에 많이 앉아 있고 네. 그다음에 회사원들도 뭐 일한다고 해가지고 운동 안 하시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 약하시니까 운동을 안 하시고 맞아요. 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운동 안 하는 것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아까도 보셨지만은 화면에 보셨지만 무서운 만성염증을 극복하는데 운동이 중요한데 이래도 운동을 안 하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김옥원 선생님도 뵈면 한결같아요.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네. 이제 근육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육 운동만 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라 하는 것은 산소를 이렇게 마시는 거거든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독소도 배출하고 근육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량이 약해지니까 이 근육 속에서 많은 염증들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방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의 쓰레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염증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지방을 없애주는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함께 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산에 올라가서 6-7시간씩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 하체는 괜찮은데 이거 쓸 일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아무도 없으면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20번, 30번 하고 또 지나가다 아무도 없으면 벽에다 대고 막 아,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애를 그냥 나무에다 갖다 팍!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전에 나무에다 봤을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거 보면 아우 참 애쓰시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 점점 따라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예. 불규칙한 수면. 잘 자야 돼. 맞아요. 만성염증 이것 때문에 생긴다.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이게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수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의 피로 회복 보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보약이 잠잘 때 우리가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피로 회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때 잘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개운하지 않습니까? 개운하잖아요. 그게 바로 염증을 없애게 한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네. 근데 요즘에 저녁 때 자기 전에 막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막 이거 시간을 보다 가는 줄 몰라. 보면은 수면 시간도 많이 깨먹고 잠드는 시간도 눈이 오래 더 걸리는 것 피곤해요. 같아요. 그렇죠. 이 수면을 취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보면서 우리가 이 몸의 세포의 독소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결이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은 잠을 잘 때 있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 7시간을 자야 돼. 8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은 잠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개운하잖아요. 아니 8시간을 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잠을 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수면은 취하고 싶은데 뒤치락하고 못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제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팁이냐 하면은 제 팁을 말씀드릴게요. 잠을 잘 때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면 됩니다. 일어나요. 12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내가 6시에 일어났는데 6시에 딱 일어나면은 개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꼭 알람을 맞춰놓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적정 수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걸 적정으로 보고 네. 있고요. 6시간 미만으로 주무셨을 경우에는 만성염증이 2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래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아니, 저는 시간을 생각해 좀- 볼 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좀 적게 자야 되고 나이 들으신 분은 좀 많이 자야 되고 그러는데 일정하게 7시간, 8시간 자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못 자요, 사실. 그러니까. 네, 자다가 맞아요. 자꾸 새벽에 일어나. 깨고 막. 이게 수면이랑 그러면 수면이랑 만성 질환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면 만성질환.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들은 만성염증이 없어지는 거죠. 네.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은 몸속에서 계속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또 예. 그것도 있어요. 저 주말에 한번 일요일 같은 때 제가 몰아잘 때가 있어요. 한 번에.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너고 방송해야 되는데 너고 더 피곤하더라고요. 운동은 몰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네. 수면은 몰아서 하시면 더 안 좋습니다. 사이클이 깨지게 그리고 되죠. 제 주위에 보면요. 다들 수면 장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잠 오는 약을 네. 먹고 그것도 많이 못 자요. 그런 분들은 보니까 잠이 모자라서 입에서 단내들이 많이 나요. 네, 이게 다 회복이 안 되니까. 예. 그죠? 아, 단내가 나는구나. 예. 아니, 알 저는 수 다 있어요. 아는 건데 사실 못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결돼요. 좀 움직여야 푹 자요. 맞아. 맞아요. 운동하면 뭐 그냥 막 세 피곤해서 번째 자요. 만성염증 이것 때문에 생기는 세 번째 고열량 음식 섭취. 고열량. 요즘에 제가 있지 좋아하는 않습니까? 건데. 그렇죠. 네. 이게 요즘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저런 음식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맛있거든. 아유, 맛있 맛있어요. 예, 지방 들어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단 거 들어가 있는 거, 짠 거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단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입맛을 당기는 거죠. 이게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초가공 식품들 있잖아요. 저런 햄버거, 네. 피자 이런 것들이 지방도 많고,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도 많고, 그다음에 그 양념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현상을 벌이게 하면은 우리 몸속에 독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장까지 내려가면은 장에 있는 균들 있잖아요. 유해균들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설명 들으면 잘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엄청 먹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드세요? 아우 다행히 저는 그냥 가끔 먹습니다. 가끔. 즐기시지는 않군요. 예, 즐기지는 않아요. 그거 즐겼다간 뭐 이 배가 아마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아니 뭐 전이나 뭐 삼겹살, 치킨 안 좋아하세요? 아, 그거 좋아해요. 거 봐요. 다행히 네. 치킨은 가슴살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짜장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유산슬 같은 거 좋아하고 있잖아요. 탕수육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다 나오셨어요. 보니까. 다 나오신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이제 보니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게 결과적으로는 열량원이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불을 지피는 건데 아까도 염자가 이렇게 불이 두 개니까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몸에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증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거나 튀긴 음식들 그리고 너무 단 음식들 이런 건 이제 염증의 유발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 고열량 식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휘발유 같은 거예요, 저거. 휘발유는 확 불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식할 때 먹는 것들이 다 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주부들께서 고생을 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하셔서 집밥을 이렇게 맛있게. 집밥을, 그쵸. 아니 네. 뭐 남편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집밥 먹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야죠. 먹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네, 외식 줄이고 집에서 좀. 만성염증 이것 입에 때문에 쫙 생긴다. 붙어요, 그다음에. 네 네 번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아 이걸 우리가 어떡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은 이제 마스크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최선이죠, 중요합니다. 마스크. 예. 아, 요즘 마스크 써서 너무 좋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그런 그 미세먼지 이런 것도 차단한 네. 그 역할도 많이 하고 특히 감기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역할이 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속에 깨끗한 성분들만 있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 붙느냐 하면 점막에 많이 붙습니다. 네. 예, 코점막, 피부 점막, 예, 그다음에 위점막 이런 데 붙어가지고 혈관을 타고 가서 우리 몸속에 그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예.
면역 물질들이 그거를 죽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미세먼지. 요즘 저 마스크들 잘 쓰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호흡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마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숨을 있잖아요. 따뜻한 공기를 자꾸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폐에도 좋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외부 활동도 줄었어. 운동량 부족해.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 많이 먹어.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만성염증으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저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됩니까? 사실 의심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또 병원 가기는 꺼려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가진단법도 준비를 했죠. 병원에 가지 않고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네. 있다 이 얘기예요. 민혜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준비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첫 네. 번째는요. 손톱과 발톱이 자주 깨지는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손톱 괜찮으세요? 여성분들은 특히 네일 아트 같은 거 하시면서 손톱 많이 얇아지고 깨지잖아요. 저는 거의 손톱이 네일 아트 안 하면 찢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일 갈라지고. 아트를 네, 네. 부러져. 근데 사실 손톱이나 발톱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 끝에 있는 각질세포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응급 상황이어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계속 이 염증을 끄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소진이 되게 되고, 그리고 혈액도 그쪽으로 더 많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게 이제 손발톱이라서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전이랑 똑같이 밥을 먹고 생활 습관이 비슷한데 갑자기 약해지고 깨진다. 이럴 때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손톱이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갈라질 때.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조금 속을 좀 편안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요. 잦은 방귀 증상이에요. 그래요? 이거 불편하지. 부글부글 하는 근데 사실 거죠.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방귀가 많이 늘었는데 나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사실 방귀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늘면서 먹는 것 때문에 횟수가 늘거나 냄새가 좀 심해졌다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먹는 걸 건강하게 챙겨 먹고 남들이랑 똑같이 먹는데도 나만 너무, 그러니까 가족 중에 유난히 나만 방귀가 너무 잦게 나오고 냄새가 심하다고 하면 내 장내에 염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장내에 염증이 있게 되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들이 훨씬 득세하면서 방귀를 만들어내는 이 가스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냄새도 좀 독하게 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홍수환 씨가 그런 것 같아. 홍수환 씨가 그냥 방구를 갖다가 말이에요. 그냥 대포 쏘듯이 그냥 팍! 진짜요? 네, 공중 부항까지 하면서 났다 났다 굉장히 이래가지고 저 자다가 그냥 깜짝 놀란다니까. 근데 그렇게 방귀를 시원하게 뿡 끼는 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도 원래 방귀는 나와요. 네. 하루에 10번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같이 비슷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네. 가졌는데 나만 그런다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방귀대장. 방귀대장 어떻게 해? 만성염증이죠, 그치? 얼굴이 노랗잖아요. 그러네요. 얼굴 노랗네요. 세 다음은요? 번째는요, 우리 네. 얼굴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백태가 끼는 혀. 네. 우리 요즘 특히나 마스크를 이거 심하다. 네, 마스크 많이 끼면서 이제 입냄새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시고 그러면서 혀 건강도 이전보다 많이 챙겨보시죠. 네. 근데 내가 양치질을 제대로 하고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설태나 이런 백태가 많이 낀다라고 하면 네. 이때 혹시 구강 내에 지나치게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한다는 거고 그로 인한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양치를 깨끗하게 했는데도 2-3시간 이내에 다시 설태가 낀다. 그때는 좀 만성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시야? 8시 39분 넘었죠? 6시. 우리 3시간 안 됐네, 양치한 지, 그죠? 그죠. 3시간 하진 않는 거 자, 다 같이 같아요. 메롱 한번 해볼까, 메롱? 깨끗하시네요. 오, 깨끗. 오, 다 깨끗. 다 깨끗하네. 다 깨끗하고. 괜찮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혀를 많이 보거든요. 이 백태 후에 또 황태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라든가 아니면 만성염증의 상태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이 백태 혈은 이제 보면은 심장보다 두 번째 심장 다음에 두 번째 혈관이 많은데요. 네. 그래 우리 몸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뭐 위장관이라든가 대소장 이런 데에서 수액 대사하는 부분들이 위로 잘 안 되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이 설태가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양치질 하실 때 한번 꼭 보세요. 네. 보시고 난 다음에 막 긁어내 보세요. 그래도 남아 있으면은 그럼 100% 만성염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근데 너무 긁어내면 미각을 잃는 거 아닙니까? 혀의 상태도 잘 네. 확인해봐라. 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네. 얘기고요. 이어서 마지막은 뭘까요? 네, 마지막 찔리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심한 코골이. 사실 코골이가 그냥 잠만 좀 못 자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숨을 쉬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숨을 쉬시는 이 숨길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나는 소리인 거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내가 제대로 호흡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주무시는 동안 만성적인 저산소증 상태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세포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코골이를 할 때 기도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 기도의 진동이 기도 자체를 또 손상을 시켜서 염증 세포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일주일에 5일 이상 코를 고는 만성 코골이 환자의 경우는 정상인보다 염증 수치가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거죠. 네. 자, 만성염증 자가진단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사례가 있어서 그거 한번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갑갑한 도심에서 벗어나 하늘길 달려 도착한 제주의 바닷가. 돌아오는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파도에 취해 가을의 끝자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바다를 눈으로 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다를 상대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사람. 뭔가 수상해 보이는데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었어요. 연기요? 아,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배우예요. 아, 배우분이세요? 네. 제주 바다를 상대로 펼치는 대사 연습은 물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한다는 그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입술에 헤르페스가 자주 나요. 피곤할 때마다 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면역력을 위해서 많이 챙겨 먹는 편이에요. 급성 바이러스 감염증의 하나인 헤르페스는 통증을 동반하고 전염까지 되는 심한 염증 질환인데요. 염증 질환 중 하나인 헤르페스를 극복하기 위해 식습관을 바꿨다는 주하 씨. 최근에는 유해균과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적인 그린 프로폴리스를 섭취하고 있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던 염증이 식습관을 고치고 많이 나아졌다는데요. 작은 변화로 만들어가는 건강. 염증 질환은 물론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었다는 그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허기를 채우는 간식 하나도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는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거 프로폴리스인데 그냥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리가 필요한가 봐요. 아무래도 목에 좋으니까 먹어주는 거죠. 강력한 항산화 기능에 폴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염증을 타파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그린 프로폴리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꿈꾸는 100세 시대. 우리도 주희 씨처럼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염증에서 벗어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저렇게 바다에서 팔짝팔짝 뛰면 즐거울 것 같아. 여럴 수가 없을 것 같아. 공기도 좋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만성염증을 키우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만성염증 극복하는 법. 이제 눈여겨보십시오. 만성염증을 극복하는 법.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방법을 알아야 또 극복할 수 있잖아요. 민혜원 원장님이 또 플러스 원 준비하시죠. 저부터 준비를 했죠. 민혜원의 플러스 원.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햇빛 쬐기입니다. 사실 좋죠. 날씨가 추우니까 야외 활동을 안 하시고 계속 웅크려 계세요. 근데 특별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어도요. 그냥 햇빛을 직접적으로 쬐면서 조금 산보하듯이 걷기만 해도요. 내 몸에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면역력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내 장 운동도 활발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장이라는 게 음식물이 들어오는 통로이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독소나 외부의 유해 물질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장 운동이 원활하면 얘네들이 흡수되지 않고 바깥으로 원활하게 빠질 수가 있겠죠. 몸에 있는 염증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원활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요. 과격한 운동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 내지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팔이랑 다리는 아예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마시고요. 그대로 노출을 시킨 채로 좀 햇빛을 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뭐 별로 그렇게 밖에 나갈 필요 없이 베란다에서 그것도 10분 좋아요. 정도 걷기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이렇게 알몸으로 걸어야 하면은 되나요?
아니죠. 괜찮은 것 같아요. 반바지 입고, 반 소매 입고. 그렇죠. 하면 되죠. 그치? 이거 쉬워서 좋네요. 일단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그다음에는 숨쉬기 운동인데 뭐냐면 그렇죠. 이 흉식 호흡이 아니고 깊은 호흡이죠. 복식 호흡. 복식 호흡인데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뭡니까? 뭐냐면 333 호흡법이라 해서 세 번 코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3초. 그다음에 배를 불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3초를 쉬는 거예요. 쉬고 다시 3초 동안 입으로 내뱉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쉬고 하나, 둘, 셋. 배를 불룩하게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내비면서 하나, 둘, 셋.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 같은 걸 없애주는 역할,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호흡을 계속 하잖아요. 한 번씩 앉아서 깊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만성염증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이것도 평상시 하기 괜찮은 호흡법이네요. 그렇죠. 햇빛 쬐면서 333 호흡법 하면 되고.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아무나 할 것 같아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복식 호흡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리고 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뭐냐면은 아까 치아 상태 안 좋은 네. 거 보셨죠? 예, 예. 그거 엄청나게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치주 관리만 잘 하셔도 엄청나게 만성염증을 관리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렸었어요. 양치질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치아의 잇몸을 치아를 이제 탁탁 치는 거죠. 예. 머리를 잡고서 이 고치법이라고 합니다. 두드리를 꽂자. 네. 그러면은 치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잇몸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게 자라는 나무에 뿌리가 튼튼한 나무에 줄기나 열매도 잘 열리듯이 네. 치아 상태가 좋아지면은 만성염증도 없어진다. 네. 꼭 실천해 보십시오. 오키 씨도 뭐 준비한 거 있으시다면서요? 예. 염증을 없애는 방법. 일단은 염증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면서 삼삼법으로 삼삼호흡법 그거 딱인데요. 네. 제가요 뭐 줌바 댄스 준비하셨다고. 줌바 댄스도 또 이제 제가 준비를 또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앞에? 네, 앞에서. 오늘 뭔가 느낌이 이용식 선배님과 함께 하는 여자 이용식. 자, 이 춤은요 엉덩이를 좀 많이 흔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엉덩이. 이거- 이 골반 운동이 잘 돼야 돼요. 아침부터 시청자한테 네. 죄송할 수 있겠네요. 요즘 다 이 정도는 뭐 다 하고들 있어요. 네. 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팔 운동. 팔도. 이거 뭐 음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악 나와야지. 자, 음악 나오면 저를 하는 걸 네. 제가 하는 거 보시고 따라하세요. 네. 자, 음악 큐. 이게 줌바 댄스인가? 이게 줌바 댄스. 땀 이게 닦고. 흔드는 건데? 음악 크게 틀어놓고 따라하면 좋겠어요. 정수 잘하는데요? 아니, 오키 씨는 이게 살랑살랑하네. 그냥 음악 틀어놓고 막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을 즐기면 되겠네. 이게 중간 근데 스텝 댄스구나. 진짜 이게 스트레스 풀리겠네. 좋아. 계속 흔드세요. 왼쪽. 아니, 즐겁겠다. 골반. 그냥 클럽 가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하시는 거죠. 이게 아까 그 베란다에서 팬티만 입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팬티만 입으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좋습니다. 그렇죠. 신난다. 이게 땀 많이 실제 나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신나요. 땀 많이 나요. 이게 줌바 댄스예요. 노래 네. 틀어놓고. 그냥, 아주 어렵지 않아요. 네.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많이 하니까. 아니,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 소모에도 괜찮겠는데. 도움이 너무 될 것 좋아요. 같은데요? 제가요. 그렇죠. 디스코텍을 가고 싶었는데 네. 여기가 딱 맞는 장소. 요즘에도 디스코텍 있나요? 모르겠어. 요즘에 클럽. 근데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장님?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네. 이 관절 건강에도 좋고 또 지방량도 없어지고 근육량도 좋아지고 우리 몸속에 땀도 나면서 몸 안에 있는 염증 물질도 없어진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줌바 댄스로 독소 배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예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윤환의 플러스 원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냐면 바로
예방이 약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거 일단 발생되면은 좀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서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지방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걸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적은 양이 있는 저탄수화물, 탄수화물 지수가 낮은 걸로 섭취를 하시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처럼 우리 몸에서 이제 잘 태워줄 수 있는 염증 물질을 태울 수 있는 영양소들은 또 잘 섭취해 주시면 바로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이게 두루두루 잘 먹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거 우리 어머니들 싫어한다고요.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 그죠? 맞아. 뭐 이게 좀 콱 찍어가지고 좀 안 켜주세요. 저기서 참 그러시네요. 알려드려도. 그래서 제가 이것들 중에서 딱 이렇게 하나를 탁 집으면, 프로폴리스. 요거를 제가 한번 딱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프로폴리스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면역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저 지금 천연 먹고 있어요. 항생제. 면역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프로폴리스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염증 얘기하니까 사람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동식물들은 다 염증이라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프로폴리스예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집트 벽화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미라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됐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게 항염증, 항산화, 항균제, 항진균제. 그래서 이런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없앨 수가 있고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이분은 프로폴리스를 뇌 외부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사용하면 좋다고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했고요. 또 다른 이제 학자들의 같은 경우에서는요, 프로폴리스가 이제 종양이나 근육통, 궤양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프로폴리스가 봉교, 노봉방이라 해서 기침, 천식, 그다음에 면역 기능 향상에 된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폴리스 저도 사실 아이한테 먹이곤 있는데 요거 좀 차 박사님 원픽으로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괴롭혀요? 참. 그래서 그럼 이제 또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조금 더 스페셜한 거. 그래서 제가 그린 프로폴리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린 프로폴리스 들어보셨어요?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얘기는 들어봤는데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프로폴리스 색깔은 갈색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프로폴리스로 하면 갈색의 상태인데요. 이 그린 프로폴리스는 말 그대로 색깔이 약간의 그린색이요? 네, 녹색을 살짝 띠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린 프로폴리스는요, 그 꿀벌들이 바카리스 꽃에서 얻어내서 그것들을 갖고 만들게 되는데요. 엽록소가 많이 좀 들어있어서 녹색을 띠게 됩니다. 브라질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가 조금 더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안에 아르테필린 C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일반 프로폴리스에는 없고요.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이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들어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필린 C가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이 항산화 작용, 항암,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르테필린 C의 항염 작용이나 항균 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거든요. 유럽의 양리학 저널에서도 쥐에게 발에 염증을 좀 일부러 만성적으로 유발을 시킨 후에 아르테필린 C를 투여했는데요. 그 결과 38%에 달하는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걸 이제 알려주시네. 맛이라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드셔보도록 뭐야, 하시죠.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는 필름 형태인데? 그냥 입에 넣고 녹이면 되는 거예요? 네, 필름 형태예요. 그래요? 그냥 넣고. 화한 맛이 괜찮네. 아니, 이거 뭐, 좋은데요? 이거 뭐, 짭짤하면서 달달하면서. 달달해요. 이게 뭐, 항암 효과도 있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한 연구에서 보면요, 대장암 세포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장암 세포에 암세포가 줄어들었고요.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재생이 이제 억제됐다. 결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을 도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상피성 난소암 세포에 이 프로폴리스를 투여했더니 증식이 억제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소암 그 치료 보조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됐습니다. 또 이건 그냥 껌처럼
맞아요. 녹여서 그냥 먹으면 되네. 그러면 이제 사탕처럼. 구강도 좀 상쾌해지고 예, 예. 좀 좋죠. 실제로 이 프로폴리스가요,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시키는 N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암이 발생하는 인자들을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암의 발생을 막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린 프로폴리스가 뭐 천연 항생제로 쓰이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쓰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항생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이제 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 세균, 미생물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건데요. 재밌는 실험들을 좀 진행했어요. 뭐냐면 고기 완자 만들 때 이때 그린 프로폴리스를 한 3mm 정도 넣어준 거예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랬더니 식중독균의 성장을 막아가지고요. 그래서 보존 기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잡냄새, 그러니까 그 완자 자체 잡냄새를 잡는데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채소를 씻을 때 그린 채소를 씻을 때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한 방울 정도 조금 넣어줬는데 이것만 갖고도요. 그 채소의 갈변을 막아주고요. 아삭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폴리스나 그린 프로폴리스를 넣게 되면은 이런 그 식재료들의 어떤 저장성, 미생물에 의한 저장성을 막아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입냄새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입에서 상쾌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냄새와 프로폴리스는 당연히 연관이 큰데요. 그린 프로폴리스가 구취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 프로폴리스는 이제 구강 내 호흡기 감염이랄지 치은염, 곰팡이균 감염 같은 것들, 즉 입안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이렇게 좀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 걸린 것처럼 입이 칼칼하고 좀 아플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폴리스나 그린 프로폴리스를 넣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는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환절기 또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린 프로폴리스 섭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다면서요. 입안에 뭔가 머금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염증 물질이나 미생물들도 이렇게 접촉 시간이 길면 거기에서 오는 효과가 증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폴리스 같은 것들 하실 때 지금 필름 타입처럼 입에 있으면 한 30초 정도 이렇게 머뭇고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몸속에 그 입 속에서 더 그런 프로폴리스의 효과들이 더 높게 됩니다. 자, 이게 효과가 괜찮네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프로폴리스를 입천장에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잘 안 띄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띄어지고. 근데 이게 뭐 지용성, 수용성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좀 두 종류가 있어서요. 네.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 있을 때 이제 일반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들은 좀 지용성, 그다음에 그린 프로폴리스는 수용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냐? 우리 몸이 수용성일 경우 흡수를 조금 더 잘하고 이용도 조금 더 잘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 같은 거 지용성인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를 수용성으로 바꾸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물에 잘 녹는 그린 프로폴리스와 같은 수용성 형태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폴리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한번 볼까요? 지용성하고 수용성 어떻게 다른지 영상이 있는데요. 저 비커에다가 물이 담겨져 그렇죠. 있는 저게 지금 다 거죠? 물이고요. 네. 근데 물에 이제 수용성과 지용성을 넣었을 때 지금 이제 일반적인 불용성과 수용성인 프로폴리스를 준비했을 때 수용성인 것들은 저렇게 싹 다 녹죠. 네. 싹 녹아서 그냥 눈으로 봐도 딱 잘 섞여 있는데 불용성들, 지용성인 것들은 섞이질 않고 저렇게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이제 저런 것도 역시 이제 우리 몸 속에서도 저와 같은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흡수율, 그다음에 효율 면에서 이게 그 수용성인 형태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온 게 우리가 지금 맛을 봤던 필름식으로 돼 있는 건데 네네. 요즘엔 필름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다. 그렇죠. 필름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아니야. 나이 드시는 분은 아셔야죠. 처음 우리 봤어요. 필름 세대잖아요. 진짜요? 필름. 그러니까 진짜 카메라 필름 얘기한 거, 필름. 진짜 필름.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그게 안 되니까. 예. 자, 근데 이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네.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보면 운전자가 졸릴 때 있잖아요. 주전부리 하는데 네. 요거 상큼하게 하나 이렇게 먹으면 졸음도 좀 물리칠 수 있지 않나. 하얘지면서. 예,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또 올바른 섭취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은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매일매일 드신다라고 하면 식후에 드시는 게 좀 더 좋아요. 빈속에 드실 경우에는 위를 좀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흡수하고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다 보니까 식전보다는 식후가 활성산소가 좀 더 많이 나올 테고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도 좀 더 받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린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시간 간격을 좀 2-3시간 이상은 띄우고 드시는 게 안전하고요. 특히 약 중에서도 제산제, 그러니까 속이 쓰려서 드시는 분들은 코팅 성분이나 내지는 그 위산을 억제하는 성분 자체가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성염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급성 염증과는 달리 뚜렷한 증상 없이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타임지에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갱년기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에는 만성 염증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지 않으시죠? 지금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셔서 회복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늘 즐겁게 사시니까 네. 네, 그걸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염증 있으신 분들은 네. 선생님들께 가시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아니 근데 우리 주부들께서도 집에서 집안일 할 때 오키 씨처럼 음악 틀어놓고 좋아요. 좀 흥겹게 기왕에 하는 일이니까. 근데 오키 씨는 요즘에 복싱 댄스가 많이 늘었네.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건강하세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였어요. 네. 근데 오늘도 미세먼지, 어제도 미세먼지, 요즘 계속 신경 쓰이네요. 네, 오늘 외출하실 때 꼭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